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볼 거냐 하면, 이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사례에서 제가 주거지하고 공업지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그 공장이 강제로 이전했다라고 해서 써 있는 거 프린트에 보이세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점에 뭐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제를 하면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첫 번째가 독점적 위치 부여할 때에다 밑줄 위치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때는 사전적 독점이 모두 그 다음에 밑줄 기존의 부동산 소유에게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혜택을 처음에 받은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용도지역 지구제를 딱 지정을 하니까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정이 되기 전에서부터 뭐 하고 있었어? 누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법이 딱 정해지는 순간 남들은 그렇게 안 되는데 얘네들은 할 수가 있잖아.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귀속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면서 거기다 밑줄 좀 거볼래요?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은 유지할 수 없으나다 밑줄을 쭉 끄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지역간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지역간. 다시 한번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은 유지할 수 없으나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거기다 뭐라고 쓴다고요? 지역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A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B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C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지역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 이용 주체 간에 얘만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B나 C는 혜택을 봐? 못 봐? 못 보죠? 그러면 이용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애를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무슨 간? 지역간. 그러면 지역간의 형평성이 맞았어? 안 맞았어? 아까 제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형평성이 뭐야? 똑같이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똑같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용 주체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간에? 시작. 지역 간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담는 효과를 얻으니까 꼭 적어 놓으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 읽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기본서 안 읽으면 안 돼. 기본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 계속. 그래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냐면 책 읽는 속도가 달라져. 처음에는 10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는 7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본인이 느껴져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10월달 되면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매지가이처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탁탁 머릿속에 튀어 올라오기 시작해. 걔네들이. 그게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진짜라니까.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모든 게 다 어떻게 됐어? 시간이 없으니까 색깔을 다 칠한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 다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갔죠? 막 찔리지? 내 마음 같고. 지집에다 아주. 자, 아무튼 공부 안 하기만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A하고 B하고 지역 간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개발과 보존을 지정함으로써 그다 밑줄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야? 자, 잘 봐요. 이렇게 지역 간에는 형평성이 깨졌지. 그런데 A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세대 간에는 같이 안에 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거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형평성이 유지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지역 간에는 형평성이 깨졌지만 그 안에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세대 간은 형평성이 유지된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거기 뭐라고 나왔냐? 자,
이용 주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런 얘기고 세대 간에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나오게 되면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왜? 우리가 암기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기본서를 어떻게 다 외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서 담게 되면 다 틀리고 나오는 지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별표 2개 좀 쳐요. 2번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지구제의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구제를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를 바람직하게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때 못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잉 지정. 이것도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과잉 지정하는 경우 있죠. 용도지역 지구제를.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런 경우가 생겨. 내가 이 지역에 분명히 주거지라고 했어. 자, 여기 상업지가 되게 많아. 알겠죠? 상업지였는데 하여튼 주거지면서 여기 주거지면서 뭐 미관지구도 있을 것이고 경관지구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개발제한구역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를 이걸 막 옵션을 달아놓게 되면 이 지역에서 실제로 꼭 필요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행위나 못하나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꾸 이렇게 옵션을 하게 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안 하게끔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있어. 우리 왜 그거 알아요? 문화재 지정 뭐 지역 보호단지 뭐 이런 거 하나 걸리잖아? 그러면 못 하나 못 박아. 팔기도 힘들어.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맞아요? 그러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이 집값이 올라가기를 원해, 떨어지기를 바래.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이런 용도지역 지구제가 설정되는 것을 좋아하겠어? 나쁘하겠어? 나빠하겠지. 맞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권을 탈취해서 야 쉬쉬 알겠죠? 뭐 뒤에서 금덩어리 나도 야야 쉬 그거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너무 과잉 지정을 하게 되면 재산권을 뭐 한다? 과잉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게 되면 저기가 있죠? 안국동 쪽에 가게 되면 위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 삼천동 쪽에 그 위에 이렇게 한옥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좋은 땅이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지 딴 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거기 뭐 렌트하우스처럼 이쁘장하게 잘 해놨잖아요. 한옥들. 아우 저는 너무 싫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와집에서 자랐잖아요. 비 오면 쇳대니까 양동이 받쳐놓고 기 위에 올라가지고 기와 깨진 거 갈아 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해봤어요 저는요. 했다니까요. 저 진짜 그리고 진짜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잘 살았다가 그냥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한 방에서 8식구 한꺼번에 잤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방 9개짜리 기와집에서 살다가 한 방에 그냥 연속국 마냥 그랬다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알아 나는 극과 극을 달려서 살았어요 저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다. 그 다음에 그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나온 거 있죠. 여기다 별표 하나. 자,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 시험에 잘 안 우리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뭔지 잠깐 한번 설명 좀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토지의 용적률 이렇게 나와 있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 대지 면적이란 얘기는 땅의 면적에서 내가 바닥 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우리 선생님도 공법 시간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계산하는 문제가 공법 시간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실제로 하려고 그랬더니 알겠죠? 했더니 공법 시간에 해주신다고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싸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용어들 공법 시간에 제일 많이 배워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모든 토지는 용적률이 몇 %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토지는 몇 프로까지? 300%까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300% 그러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층수로 제가 3계층이라고 그냥 표현만 할게요. 가볍게. 자, 100%, 100%, 100%. 이해 갔어요?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토지가 시작? 모든 토지가. 그런데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모든 토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다시 모든 토지는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야. 자, 상업지는 다시 무슨지? 상업지는 500%까지 가능하대. 응? 다시 상업지는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고? 500%. 그러면 자, 모든 토지는 300%가 기본인데 다만 누구만 한해서 시작. 상업지에 한해서는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자, 상업지를 갖고 있다. 자, 내가 지금 상업지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상업지는 내가 막바로 500%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막바로 상업지는 500%까지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 300%까지 모든 토지는 30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업지는 500%가 가능하냐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상업지를 사자마자 500%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모든 토지라고 했잖아 내가. 모든 토지가 어떤 토지?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란 뜻인데 모든 토지는 300까지밖에 못 져. 300%까지밖에. 다만 상업지에 한해서는 500%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지. 500%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500%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자, 여기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토지냐 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은 용적률이 10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몇 층만 지을 수 있는 거야? 1층밖에 못 지어. 그러면 나머지 200%는 어떻게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층수를 올리지 못하잖아.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재산권을 어떻게 자꾸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억울함을 호소하겠지. 왜? 나라님, 남들은 다 300%까지 올리는데 왜 저는 100%까지밖에 못해요? 억울해요.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너 계속 억울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 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수영아, 알겠죠? 자, 여기 영숙이한테, 여기 영숙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수영아, 너 영숙이한테 대신 내가 너 이거 200% 다시 몇 퍼센트? 이것을 팔 수 있게끔 해줄게. 권리를. 이해 갔어요? 다시 몇 퍼센트를 팔 수 있는 거? 그러면 자, 200%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공업지야, 주거지야? 둘 다 못 사지? 왜? 아까 몇 퍼센트만 가능하다고 그랬어? 모든 토지는 300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다만 누구만 500%만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얘만.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상업지한테 가겠지. 자, 영숙이는 지금 상업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 수영아, 나한테 이거 200% 팔래? 그래, 내가 돈 주고 살게 하고 권리를 살 때 이때 내가 500%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토지는 몇 프로밖에 안 돼? 300%밖에 안 되는 거야. 다만 누구에 한해서 상업지에 한해서 5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500%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토지는 몇 프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 300%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만 이 상업지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면 5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누구한테 사야 돼? 이렇게 짓지 못하는 용적률을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모든 토지의 용적률은 300%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 용적률은 몇 퍼센트만 허용하고 100% 허용한다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토지의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한다라고 써놓은 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 그려놓은 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에 AC라고 나온 거 있죠? 그 A씨가 지금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제가 이거 그림 설명한 거죠? 지금 똑같이. 자, 개발 제한 구역에 A씨가 있는데 100%밖에 못 지니까 200% 남았잖아요. 200%를 누구한테? 상업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상업지에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까지 용적률을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5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모든 토지는 300%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상업지는 처음부터 500%가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모든 토지는 몇 프로만 가능한 거야? 그렇지, 300%만 가능한 거야. 이해가죠, 이거? 오케이. 그거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은행 비축제도라고 해서 나온 거 있어요? 자,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론이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비축이라는 데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비축. 비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아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토지를 비축한대요. 누가? 정부가. 다시 누가? 정부가. 왜? 그러면 나중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공재를 뭐 하려고? 건설 개발하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부나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적 주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무슨 주체가? 공적 주체가. 그럼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원래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을 보니까 이런 법률이 있어요. 공공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마 공법 시간에 들으실 거예요. 다시 공공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토지를 비축하거나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공공토지 비축위원회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돼.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토지은행 명의로 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자 토지를 비축하게끔 돼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몰라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중요한 것은 비축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여기서 질문. 그거 안 한 것 같다, 우리. 직접적 개입 방법하고 간접적 개입 방법 안 했지? 아, 그냥 용도 지역만 하고서 후라닥 넘어가 버렸네? 어우, 날강도가 될 뻔했어. 자, 잘 봐요. 어쩐지 뭔가 허전했어. 자, 여기 잘 봐요. 자, 그러게 되면 이것은 정부가 토지를 산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거나 토지를 팔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뭘 한다? 시작. 직접적 개입 방법.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를 비축했다는 얘기는 직접적 방법이야? 간접적 방법이야? 직접적 방법.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비축이라는 거 제가 설명했고요. 다시 원페이지로 들어가요. 아까 제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된 건 설명했죠?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거 설명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2번 잠깐만 볼까요? 2번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시장 기구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 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시장 기구라는 뜻이 뭐야? 시작.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수요 공급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시장 기구라 한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자, 직접 참여한다라고 나와 있죠? 누가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야? 공적 주체가 이런 얘기야. 다시 누가? 공적 주체가. 그럼 여기서 공적 주체는 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라고 제가 써놨죠, 거기. 그러면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즉 공적 주체가 수요자도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어? 공급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아까 같이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내가 정부가 뭐가 된 거야? 수요자, 공급자. 토지를 샀잖아. 수요가 뭐야? 사고자 하는 거지. 공급은 팔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정부가 지금 토지를 비축했으니까 이건 정부가 뭐 한 거야? 수요, 공급. 수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직접적 개입 방법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뭐 하는 거야? 공급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공급에 해당이 되겠네. 그 다음에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택지 공용이라는 얘기는 땅을 갖다가 그 간척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뭐 하는 거야?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는 거죠? 민간인한테. 자, 이건 뭐야? 수요가 되겠네. 그 다음에 토지은행 비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 기구는 그대로 내비두면서, 알겠어요? 시장 기구는, 즉 수요와 공급은 틀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정책이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세금을 늘린다든지 취득세를 인상한다든지 종합부동산세를 한다든지 전부 다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를 올린다든지 다 세금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같은 거 투기 못하게 해서 DTI나 LTV를 인상한다거나 그런 거 이해가죠? 대부 비율이라든지 소득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 등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간접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적인 것은 다른 교수님들이 뭐라 하냐면 보조금 이렇게 외우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보조금이 뭐야? 나라에 지원해주는 거 보. 그 다음에 뭐 부담금 뭐 이런 거 금. 뭐 조세에서 보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면 돼.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어요? 다시 돌아와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었죠?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토지의 비축제도에 보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토지를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정부가 뭐해?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부는 어떤 개발을 할 때 획일적인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할 때는 5개년, 10개년 이런 목표를, 제 계획을 세워놓고 건설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구상을 할 때는 어떤 그 조감도가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도시를 만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유권이 인정하니까 막 너도 나도 그냥 막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 난개발이 됐겠죠. 보기 흉하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수도 안쪽에 도시주택들은 되게 흉하게 지은 게 되게 많아. 따닥따닥 붙어있고 되게 보기에 안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일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 이쁘장하게 왜 연속국에 보면 개인 단독주택 이쁘장하게 막 지어놓고 왜 외국 마냥 다 마당 있고 막 이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아. 너무 비싸서 그렇지. 아무튼 자,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런 데서 막 개 키우고 마당에서 별로 안 좋아요? 아파트 지지배. 자, 아무튼 자, 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고 그 다음에 적게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싸게 구입을 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국가가 이 토지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딸려 안 딸려? 딸리지. 왜냐면 예산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토지를 사고서 그냥 내비두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단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시험에 독단적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용개발로 들어갑니다. 공용개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할게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잘 봐요. 국가가 이제 땅을 샀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땅을 하나 사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5km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게 엄청 넓은 그런 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쪽을 통과하는 터널을 뚫고 싶은 거야. 이 터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50km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엄청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고속도로, 자, 이게 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자, 유료 도로라도 이쪽을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죠? 맞아요? 자, 이게 누구 땅이야? 국가의 땅이야. 알겠죠? 즉, 국토야, 국토. 그런데 국가에서 이거를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니네들 민간 기업들아, 내가 이거 니네들 도로 공사하는 거 니네들 좀 해줄래? 다만 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죠? 국토고. 대신 내가 이거 니네들 이용권을 줄게. 이용권은 내가 30년 줄게, 50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톨게이트 비용을 받겠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자도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공용개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톨게이트 비용을 받고서 이 도로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느 게 더 유리한 거야? 이게 더 유리한 거지? 기름값도 싸게 들고, 맞아요? 1,000원 내놓고 기름값 엄청 비싼데 싸게 가니까 이런 도로 이용해야 안 해? 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공사는 누가 하는 거야? 민간이 하는 거죠. 민간업체가. 그 다음에 그 사용료는 누가 먹는 거야? 국가가 아니면 민간업체가? 민간업체가. 그 사용 수익권을 국가가 민간업체한테 준 거야. 이해 갔어요? 근데 영원히 준 게 아니라 어떻게 기간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무슨 개발? 공용개발.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죠,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밑줄 좀 가볼까요? 자, 이런 공용개발 같은 거는 어떤 사업에 많이 하느냐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대규모라는 게 뭐 터널 공사라든지 막 지하철 공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다 또 밑줄 좀 거봐요. 민간 건설의 맡김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다 별표. 다시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민간 건설한테 맡기는 거야. 민간 건설한테.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자, 이거는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민간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거지. 토지를, 민간인의 땅을. 맞죠? 자, 수용하고 개발한 상업용지, 주택용지를 까지는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거야. 자, 지금서부터는 민간인이 하는 거야. 민간인에게 뭐 하는 거야? 국가가 분양하거나 임대해 준 거야. 그러면서 네가 공사해? 이런 얘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임대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이해 갔어요? 이걸 무슨 개발? 시작. 공용개발. 무슨 뜻인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 필요성과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나온 거 있죠? 요거 별표. 아주 중요한 거야. 토지 공개념. 자, 거기 보면 제가 토지의 공익성과 사익성을 강조한다에다 밑줄. 토지 공개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이거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토지 공개념이 무슨 뜻인지 이제 많이 나와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토지는 아까 제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맞죠? 무슨 상황이 아닐 때, 전시 상황이 아닐 때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전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국가의 땅을 우리는 국토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면 국토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재화라고 그랬냐면 사회성이나 무슨성, 공공성이 많은 뭐라고 그랬다? 재화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토지는 어떤 재화라고 그랬어? 시작.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이 토지는 국가에서 바라는 게 뭐야? 이용하는 데 써야지. 투기하는 데는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그 말 계속 나와. 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 근데 이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잘 하라고 그랬지? 잘이 뭐라 그랬어? 능률에 맞춰서 최유효 이용을 하라는 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이게. 그러면 잘 봐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토지는 국가 거야 먼저. 그래서 너 네 사익보다는 무엇을 우선하겠다? 공익을 우선하겠다는 게 국가야. 이해 갔나요? 다시 사익보다는 뭐를 우선하겠다? 공익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해 가나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수영이 땅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국가가 뭐라냐면 어느 날 와가지고 자, 여기 땅값이 평방미터당 자 10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알겠죠? 근데 국가가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 야, 수영아, 내가 있잖아. 국가가 이쪽에 도로 좀 만들려고 그래. 네 땅 좀 줘야 되겠어. 근데 국가가 그냥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지금 시세가 이렇게 되더라. 내가 평방미터당 2만 원에 내가 줄 거니까 내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영이는 뭐라고 하겠어? 우리 선생님들이 수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도 국가는 뭐라고 해? 내놔, 이 자식아. 너 뭐 대한민국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어쩔 수 없이 뺏긴단 말이야. 그걸 뭐라 한다? 시작. 수용이야. 수용이 아니라 알겠죠, 이거? 예, 수용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 왜? 실질적으로 이 땅이었지만 이 도로가 딱 들어서는 순간 얘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땅이 돼버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뭐 만들 수도 있어? 도로 휴게실도 만들 수 있어. 더 그만한 부가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갈 수 있다니까. 수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은 사익이야? 국가가 사익이야? 국가는 공익이야. 맞아요? 그래서 자, 사익보다는 뭐가 우선이야? 시작. 공익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니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것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할 때는 네가 좀 희생해, 개인아. 이런 뜻이에요. 그게 토지 공개념이야. 이해 가나요? 이거 지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긴 하나 공익이 우선할 때는 뭐 하겠다? 자, 공익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뭘 한다고 해? 시작. 토지 공개념이다. 이런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국가가 수용을 해도 국민들은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 도로를 내는 것은 일부 개인 때문에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게 되면 공개념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공익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국토는 애초에서부터 사유재산이 인정하기 전서부터 누구 땅이었어? 국가의 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익보다는 사익도 인정을 하지만 즉 민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면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 사익을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시작. 토지 공개념이란 뜻이에요. 토지 공개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냥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 민간인들은 내 똥이 아니라 땅을 사게 되면 자, 우리 죽일 놈이에요. 자, 아무튼 땅을 사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다가도 별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거 설명했죠. 몇 프로 낸다고 그랬지? 돈 되는 거는 하여튼 열심히 예. 하나 가르치면 확 이게 알아요. 예. 돈이 안 되는 건 절대 머리에 안 들어가. 그죠? 자, 거기 보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 자, 장점과 단점에다 동글뱅이. 자, 장점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익을 강화하고 형평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건 형평성, 말이 형평성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개발된 땅만 대박이지 개발 안 된 땅은 열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익 강화한다. 뭐 단점은 개발 사업이 위축이 된다. 이건데 이거는 솔직히 안 맞아. 개발 사업이 위축이 된다.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 부담금을 걷어서 개발 사업이 위축이 돼? 솔직하게 이건 이론이야, 이건. 맞아요? 나는 이거 위축이 아니라 내 땅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내 집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개발 부담금 때문에 이것은 좀 솔직하게 까놓고 해서 이건 이론적인 냄새지. 일단은 이론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100억 중에서 25억은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넘어가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로 간다라는 설명했었어요. 그죠? 하고 나머지 75억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된다. 로또죠, 로또.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주택정책은 시험에 종종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별표 2개 좀 쳐주시는데 독단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지선다형의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이거 먼저 머릿속에 좀 담아 볼게요. 자, 고개 들어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냐 하면 학계론을 공부하실 때 지문을 이제 막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맹목적으로 외우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무슨 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토지 정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택에 대한 정책을 보니까 국가에 대한 마음과 민간 기업에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자, 누구 입장에서 섰느냐 이게 바로 주도형이란 뜻이에요. 에? 자, 어떤 입장에서 섰느냐? 국가의 입장에서 섰느냐? 그러면 국가 뭐라고 한다?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섰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시작. 민간 주도형이야.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자, 펜 놓으시고 프린트를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거 지금 우리 오늘 배운 건 다 이해야. 무슨 인지 알죠? 우리 충분히 이해하는 거야. 왜? 성인이잖아. 이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외운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봐. 있어? 없어? 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아무튼 없었어. 알겠죠? 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것도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나 건물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 골고루 뭐 하고 싶어? 나눠주고 싶다 그랬지? 그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나와야 돼. 자, 형평성. 이 형평성은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 아까 나눠주는 거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자원 배분. 이거 모르면 안 돼. 알겠죠? 다시 무슨 배분? 그럼 뭘 나눠주고 싶은 거야? 똑같이. 자, 우리가 봐요. 나눠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똑같이. 어떤 것을? 맞아요? 이거 뭐라 해? 맞죠? 이 마음은 변치 마.
편치 마호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 이거? 누가 불렀지 그거는? 남지야. 50자. 우리 선생님 합격한다 그랬지 내가? 자, 잘 봐야 돼.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국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이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요. 국가는 저소득층을 위하는 거야? 아니면 고소득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저소득층이야. 왜? 고소득층은 알아서 지가 다 먹고 잘 살아. 맞아요?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얘네들은 돈이 많아 적어? 적어. 집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나눠줘도 사지를 못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 민간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줘야 될까? 그렇지. 바로 임대 공공주택을 자꾸 얘한테 뭐 해야 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국가는 이윤 추구야? 아니면 얘네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즉 자원배분, 형평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거야. 그런데 민간기업은 그게 아니야. 민간기업은 말 그대로 얘는 오로지 목적이 뭐냐 하면 이윤 추구야. 다르죠? 얘하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 국가는 자원 배분하고 형평성이고 토지와 건물을 나눠주고 싶은 게 국가의 마음이잖아. 이거는 자, 이윤 추구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나눠주고 싶은 거야, 저소득층한테. 이게 국가야. 왜?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근데 약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내 몸매를 보는 이유가 뭐야? 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윤 추구야, 이윤 추구. 이해 갔나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는 잘 들어야 돼. 자, 저가형 주택을 짓는 게 낫겠어? 고가형 주택을 짓는 게 낫겠어? 고가형이지. 아까 합격한다고 그랬는데 살짝 반납을 할까 지금? 자, 다시. 자, 고가야, 고가. 남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집을 15평 짓는 거하고 30평 짓는 거하고 물론 재료는 달라요. 맞아요? 어떤 게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이 남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요리할 때 1인분 짓는 거하고 5인분 짓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느 게, 여러분들 식당 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남을 것 같아? 5인분이 더 많이 남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야. 제가 건설원가를 해봐서 알아요, 이거는. 네? 많이 짓다면 우리 왜 하게 되면 남으면 이게 더 뭐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업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소득층을 목적으로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겠어? 아니면 고소득층에 상대로 해서 뭐를 하게끔 할 거예요? 분양을 하겠죠? 고급주택을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임대주택도 쑥 들어가 있죠, 거기. 맞아요? 이건 왜 하는 걸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그룹이에요. 알겠죠? 자, 힐스테이트를 내가 짓는 현대그룹이다. 현대건설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세대를 짓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현대그룹에서는 자,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니까 전부 다 최고급으로 짓겠죠? 맞아요? 돈 되니까. 한데 나라에서 뭐라냐면 야, 현대야, 너 10,000세대 짓니? 그 중에 1,000세대는 임대아파트 줘라. 이렇게 얘기를 강제를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현대는 어쩔 수 없이 9,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1,000세대는 뭐를 한다? 임대주택을 져야 돼요. 왜 그럴까? 바로 현대는 찍소리 못하고 네 하고 나서요 1,000세대만큼을 임대아파트를 쳐요. 왜? 이럴 걸 져야지 나중에 이 택지 같은 것을 현대가 지을 때 알겠습니까? 혜택을 주거든.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정책적으로 완화된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현대는 찍소리 안 하고 여기서 왜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아우 질 떨어지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여기 분양하고 임대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 가셨어요 이거? 자 주는 뭐다? 임대다 분양이다. 분양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돈이 뭐 하니까? 많이 남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그 표를 봐요. 자, 정부 주도형에다 정부에다 동글뱅이, 민간 주도형에 민간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자, 거기 소득 재분배에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주택 자원 배분에다가 별표 치고 동글뱅이. 자원 배분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소득 재분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요. 우리나라의 세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소득을 뭐 해서 재분배했다라고 그래요. 자, 다시 소득 재분배라는 얘기는 잘 사는 사람의 소득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소득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뭐라 한다 시작?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나눠주는 거죠? 자원 배분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주도형은 자 거기다 저소득층 무주택자 영세민 전부 다 좀 어때? 잘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대 우선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이 사람들은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양이야 임대야? 임대야. 왜 임대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 국가에서는 이들을 하여금 직접 지원을 해줘.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그 인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인촌에서도 좀 잘 사는 동네가 있어 진짜.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25평인데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공공임대. 그래서 10년이 지났어. 산지가. 근데 거기가 얼마였냐면 보증금 1000에 20만 원씩 내고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임대를 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한때 우선권을 줬어요. 분양권을. 그 시세가 6억짜리거든요. 거기가 25평이 어마어마하게 서해 그랑블이라고 이름 있는 메이커 건설회사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에 분양을 해줬냐 하면 1억 8천에 분양했어요. 사자마자 현찰로 6억을 받을 수 있는 동네예요. 대박이죠? 다 거기 연령대가 70대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전 제 생각에서는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그거 있잖아. 집 정리하고 그냥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솔직히 괜찮게 생각해. 우리 뒤에 이제 모기지론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굳이 내가 집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정리해 놓고, 알겠죠? 내 명의로 소유 이런 거 있잖아. 뭐 안 해놓고 일단은 그런 거 자세한 것은 묻지 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혜택도 많이 받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민간주도형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봐요. 이윤 추구에다 동글뱅이. 왜 이윤 추구인지 제가 설명했죠? 이것을 그냥 외우면 안 돼. 제가 왜 설명을 해주는지 아시죠? 이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담으면 절대 안 까먹어. 그 다음에 거기 고소득층에다가 중고소득층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자,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벌어야지 없는 사람한테 돈을 벌리겠어? 안 벌리겠어? 안 벌리잖아. 맞아요?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분양과 임대라고 하는데 분양에다 동글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 가로 열고 의무사항 이렇게 좀 적어놔요. 의무사항.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알겠죠? 그다음 의무라고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거 보더라도 아 그거 그랬지? 라는 생각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민간은 그러면 국가에서는 나말로라 해야 되냐? 아니더라. 이런 건 어떻게 해줘야 돼?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낌없이 지원하는데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인 지원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임대주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